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런던 화이트 하트레인의 어느 맑은 오후, 경기장 한쪽에선 한 청년이 산소 튜브를 찬 채 조용히 경기를 바라보고 있었다. 백혈병 말기 뉴욕에서 날아온 21살 팬. 그가 손에 쥔 것은 병원 진단서도 여권도 아닌 단 하나의 소망이었다. 손흥민의 골을 내 눈으로 보고 싶다. 그리고 그날 놀랍게도 그 바람은 이뤄졌다. 뉴욕 브루클린의 낡은 아파트 3층, 좁은 원룸 안. 21살 에단 밀러는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인 노트북을 켰다. 화면 속에는 그의 버킷리스트가 적혀 있었다. 첫 번째, 토트넘 홈경기 관람. 두 번째, 손흥민의 골을 직접 보는 것. 세 번째, 그와 악수하기. 세 줄의 파란 글씨는 마치 작은 등불처럼 화면에 떠 있었다.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흘러들고 그 빛은 에단의 야윈 얼굴을 부드럽게 비췄다. 6개월간의 항암 치료는 그를 많이 약하게 만들었다. 풍성했던 갈색 머리카락은 대부분 빠졌고 볼은 움푹 꺼졌지만 그의 눈동자만큼은 또렷하게 살아있었다. 에단은 벽에 붙은 포스터를 바라봤다.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환하게 웃는 손흥민. 고등학생 시절부터 간직해온 그 포스터는 에단에게 희망의 상징이었다. 수없이 많은 경기를 함께했고 손흥민이 골을 넣을 때마다 에단은 마치 자신이 그라운드에 있는 것처럼 가슴이 벅찼다. 의사는 시간을 언급했다. 길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에단은 아직 버킷리스트를 끝내지 못했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조용히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고 아버지는 아직 퇴근하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에단의 마음은 이미 런던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손가락은 조금씩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에 사는 21살 토트넘 팬입니다. 백혈병 투병 중인데 마지막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는 경기를 직접 보고 싶어요. 그는 이 글을 온라인 토트넘 팬 커뮤니티에 올릴 생각이었다. 조금은 부끄럽고 망설여졌지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을 다잡았다. 방 안 한쪽 벽면은 손흥민으로 가득했다. 스카프, 배지, 작은 깃발, 그리고 수십 장의 사진들. 사진마다 손흥민이 골을 넣었던 날짜와 상대팀, 그리고 그날 에단이 느꼈던 감정이 적혀 있었다. 그는 마지막 문장을 적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버킷리스트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는 믿고 있었다. 언젠가는 정말 언젠가는 화이트 하트레인의 관중석에서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선수가 골을 넣는 순간을 직접 두 눈으로 볼 수 있을 거라고. 에단이 팬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지 이틀. 그의 사연은 순식간에 퍼졌다. 토트넘 팬들뿐 아니라 전 세계 축구 팬들이 댓글을 달았고 공유는 1000회를 넘겼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냉정했다. 뉴욕에서 런던까지의 왕복 항공료는 $2,500. 숙박과 경기 관람 비용을 합치면 총 $4,000 이상. 공장에서 일하는 아버지, 간병 때문에 직장을 그만둔 어머니. 그 가족에게는 턱없이 큰 금액이었다. 게다가 더 큰 벽이 있었다. 에단의 건강. 담당 의사 김슨 박사는 장거리 비행을 강하게 말렸다. 13시간 동안 기내에 머무는 것, 면역력이 바닥인 에단에겐 위험한 선택이었다. 그러자 에단은 조용히 말했다. 치료를 잠시 멈출게요. 일주일에 2번 받던 항암 치료를 포기하고서라도 런던에 가겠다는 뜻이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만류했지만 그의 눈빛은 단호했다. 이건 그냥 여행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동안 해보고 싶은 일이에요. 그때 친구들이 움직였다. 고등학교 동창 제이슨과 엠마는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열고 ETHANMETSSONNY라는 해시태그를 만들었다. 처음엔 이틀간 겨우 $200가 모였다. 그러나 셋째 날 한 축구 블로거가 이 사연을 유튜브에 소개했고
토트넘 공식 팬클럽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5달러, 10달러, 때로는 100달러씩 각자의 메시지와 함께 세계 곳곳에서 모금이 이어졌다. 런던에 사는 한 팬은 우리 집에 머물게 하겠다고 제안했고, 또 다른 이는 경기장까지 교통편을 자청했다. 그리고 일주일째 되는 날 총액은 3,000달러를 넘어섰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항공사에서 일어났다. 버진 애틀랜틱의 한 직원이 이 이야기를 사내 게시판에 올렸고, 며칠 뒤 항공사는 공식 메일을 보내왔다. 애담 밀러와 그의 어머니께 런던행 왕복 항공권을 무상 제공드립니다. 애단의 꿈이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다. 히드로 공항 도착 직후 애단과 어머니 사라를 반긴 건 의외의 환영 인파였다. 토트넘 팬클럽 런던 지부 회원들이 작은 현수막을 들고 서 있었다. 웰컴 이선 COIS. 파란색 글씨가 적힌 현수막을 본 순간 애단은 말없이 웃었다. 믿기지 않는 현실이었다. 그는 휠체어에 의지한 채 천천히 공항을 빠져나왔다. 이틀간의 여정은 체력을 바닥까지 소모시켰고, 목에는 산소 튜브가, 얼굴엔 피로가 가득했지만 그의 눈빛만은 또렷했다. 팬클럽 회장 데이비드 존슨이 직접 나와 인사를 건넸다. 자네가 애단인가? 우리 모두가 기다리고 있었네. 오랜 세월 토트넘을 응원해온 그는 마치 가족을 맞이하듯 애단의 손을 꼭 잡았다. 호텔로 향하는 차 안 애단은 런던의 거리를 바라보며 마치 오랜 꿈을 되새기듯 눈을 반짝였다. TV 속에서만 보던 풍경, 그리고 거리 곳곳에 보이는 토트넘 로고와 유니폼들. 그 모든 것이 애단에게는 현실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 드디어 경기 당일. 화창한 5월의 오후, 그는 화이트 하트레인으로 향했다. 6만 명이 넘는 관중을 수용하는 이곳은 그가 수없이 사진으로만 보던 그 경기장이었다. 토트넘 구단은 이미 그의 사연을 알고 있었고 VIP석을 따로 마련해 주었다. 경기장을 내려다볼 수 있는 최고의 자리. 그곳에서 애단은 조용히 속삭였다. 그냥 손이 뛰는 걸 보면 돼. 경기장 안 관중석은 점점 흰색과 파란색 물결로 가득 찼고 잔디 위에선 선수들이 몸을 풀고 있었다. 웅장한 함성과 음악, 그리고 수많은 응원기. 모든 감각이 애단을 압도했다. 경기 시작 30분 전 손흥민이 등장했다. 멀리서 달려나온 그가 웃으며 손을 흔들자 애단의 눈가엔 눈물이 맺혔다. 처음이자 어쩌면 마지막일지도 모를 순간. 그는 그저 숨죽인 채 그라운드를 바라봤다. 경기 상대는 아스날. 토트넘과의 북런던 더비였다. 라이벌전답게 분위기는 뜨겁고 관중석은 함성으로 요동쳤다. 애단은 VIP석에서 경기장을 내려다보며 심장이 빨라지는 걸 느꼈다. 이 모든 장면이 실제라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전반전은 무득점. 손흥민은 몇 차례 기회를 만들었지만 득점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하프타임, 애단은 손에 쥔 작은 깃발을 꼭 움켜쥐었다. 어머니가 조용히 어깨를 토닥였지만 애단의 눈빛은 긴장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다. 후반 15분, 토트넘이 코너킥을 얻었다. 모든 시선이 박스 안으로 쏠렸다. 하지만 공은 아스날 수비에 막혀 빠르게 역습 상황으로 전환됐다. 그때 손흥민이 달리기 시작했다. 왼쪽 사이드라인을 따라 번개처럼 치고 나갔다. 애단은 본능적으로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휠체어는 그의 움직임을 허락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두 손으로 깃발을 흔들며 외쳤다. 가자, 손. 아스날 수비 둘이 달라붙었지만 손흥민은 특유의 드리블로 가볍게 제쳐냈다. 박스 근처에서 한순간 멈춘 그는 골키퍼의 위치를 확인한 듯 곧바로 오른발 슈팅을 날렸다. 후반 23분. 공은 골키퍼 손끝을 스치며 골문 상단으로 빨려 들어갔다. 골. 애단은 온몸을 떨며 눈을 감았다. 목이 터져라 소리치는 관중들 속에서 그는 눈물을 흘렸다. 바로 이 장면을 보기 위해 그 모든 고통을 견뎌낸 것이었다.
손흥민은 코너 플래그 쪽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멈춰섰다. 그는 관중석을 둘러보다가 VIP석 방향을 향해 두 손을 높이 들었다. 그 순간 에단은 확신했다. 나를 보고 있는 거야. 그것은 단순한 세리머니가 아니었다. 그날 손흥민은 한 팬을 위한 골을 넣었고 그 팬은 그 순간을 삶의 전부처럼 받아들였다. 에단은 목이 터져라 외쳤다. 손이. 그 순간은 그에게 있어 죽기 전에 반드시 봐야 할 장면이었다. 경기 종료. 토트넘은 아스날을 2대1로 꺾었다. 손흥민의 골과 팀의 추가 득점. 북런던 더비의 승리는 구단에겐 중요한 순간이었고 에단에겐 생애 단 한 번의 마법 같은 경험이었다. 휠체어에 앉은 채 관중의 환호를 바라보던 에단은 소리 대신 침묵으로 그 순간을 기억하고 있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하지만 마음 한켠 아직 끝나지 않은 마지막 소원이 남아 있었다. 바로 손흥민과의 악수.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였지만 바로 그때 VIP석으로 구단 직원이 올라왔다. 에단 씨, 구단 측에서 모시고 싶답니다. 어머니와 함께 따라 나선 에단은 경기장 내 좁은 통로를 따라 조용히 이동했다.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문이 열렸다. 그곳엔 샤워를 마친 손흥민이 하얀 티셔츠 차림으로 서 있었다. 에단은 말을 잃었다. 그저 가만히 숨을 멈췄다. 손흥민은 조심스럽게 다가와 휠체어 앞에 무릎을 꿇고 에단의 손을 맞잡았다. 안녕하세요. 손흥민입니다. 그 순간 에단은 평생 느껴보지 못한 고요함에 휩싸였다. 당신 덕분에 오늘 골을 넣을 수 있었어요. 당신의 깃발 관중석에서 봤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에단은 겨우 입을 열었다. 그 말 제가 드려야 해요. 그 둘은 그렇게 15분 동안 진심을 나눴다. 말보다 긴 정적 속에서도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였다. 마지막 순간 손흥민은 유니폼을 꺼내 건넸다. 이건 오늘 제가 뛴 옷입니다. 받아주세요. 에단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품에 안았다. 그 옷은 단순한 유니폼이 아니었다. 살아있었다는 증거였다. 다음 날 아침 에단은 여느 때처럼 피곤한 몸으로 눈을 떴다. 호텔 방문 너머로 노크 소리가 들렸다. 특별 배송입니다. 문 앞에는 토트넘 로고가 새겨진 하얀 봉투가 놓여 있었다. 에단은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나 그것을 집어들었다. 봉투 안에는 손으로 쓴 편지 한 장과 작은 상자가 들어 있었다. 글씨체는 낯설지만 단정했다.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됐다. 에단에게. 어제 당신을 만나 정말 기뻤습니다. 당신의 용기와 열정은 저에게 큰 감동이었어요. 손흥민의 친필 편지였다. 그는 계속해서 적었다. 축구를 하며 수많은 팬을 만났지만 당신처럼 진정한 파이터는 처음입니다. 제가 더 큰 영감을 받았습니다. 편지를 읽는 동안 에단의 눈가에 다시 눈물이 맺혔다. 손흥민이 자신에게 영감을 받았다고 말한 것이 믿기지 않았다. 옆에 앉은 어머니 사라도 조용히 편지를 함께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편지는 이렇게 끝났다. 언젠가 당신이 건강해져서 다시 경기장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까지 저도 열심히 뛸게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토트넘 가족 모두가 당신을 응원하고 있어요. 손흥민. 에단은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다. 몇 초간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숨을 깊이 들이켰다. 그는 작은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전 토트넘 선수들의 사인이 담긴 공식 유니폼이 접혀 있었다. 해리 케인, 제임스 매디슨, 벤 데이비스, 그리고 다시 손흥민까지. 선수들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등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투 이선, 아워 트루 파이터 COIS. 그 문장을 본 순간 에단은 알 수 있었다. 이건 손흥민 혼자만의 마음이 아니었다. 팀 전체가 한 팬을 위해 마음을 모았던 것이다. 그날 이후 에단은 하루하루를 다르게 바라보기 시작했다. 병이 삶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자신을 응원했는지가 그 의미를 바꿀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호텔방 구석엔 2개의 유니폼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어제 받은 손흥민의 땀밴 경기복, 그리고 오늘 도착한 전 선수 사인 유니폼. 그 둘은 에단에게 있어 세상 그 어떤 보물보다 소중한 약속이었다. 런던에서의 날들은 끝났지만 에단의 마음은 여전히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 뉴욕으로 돌아온 후 그의 몸은 급격히 쇠약해졌지만 정신은 더 단단해진 듯했다. 그의 방 한가운데는 변해 있었다. 액자에 담긴 유니폼 2벌, 침대 위 벽에는 손흥민과의 사진이 커다랗게 인화되어 있었다. 사진 속 2사람은 같은 방향을 보며 웃고 있었다. 친구들이 문병을 왔을 때 에단은 긴 이야기를 꺼내기보다 하나의 순간만을 자주 꺼냈다. 그가 내 손을 잡았어요. 그냥 팬이라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 인정받았다고 느꼈어요. 그의 말투는 달라져 있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목소리가 아니라 삶을 다 살아낸 사람의 말투였다. 커뮤니티 친구들은 매일같이 안부를 전해왔다. 누군가는 자작시를 보내고 누군가는 당신 덕분에 오늘 울었습니다라고 말했다. 해시태그 ETHANMETSSONNY는 단순한 운동이 아닌 하나의 움직임이 되어 있었다. 하루는 에단이 어머니에게 말했다. 엄마, 제가 가도 울지 마세요. 이미 다 받았어요. 제가 누군가의 응원 속에서 살았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날 밤, 에단은 손흥민에게 마지막 편지를 썼다. 선수님, 저 이제 떠날 준비가 되었어요. 당신 덕분에 두려움 없이 이 길을 걸을 수 있어요. 골 세리머니를 보며 웃던 그 순간,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났던 시간이었어요. 편지를 쓴 뒤, 에단은 창가에 앉아 사진을 한참 바라봤다. 달빛 아래 손흥민의 얼굴이 살짝 반짝였다. 그리고 그날 밤 에단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는 끝까지 팬이었고 끝까지 싸운 사람이었다. 에단이 세상을 떠난 지 2달 후 토트넘의 시즌 마지막 홈 경기가 열린 날. 화이트 하트레인은 여느 때보다 조용한 긴장으로 가득했다. 경기 상대는 에버턴. 순위엔 큰 영향이 없는 경기였지만 6만 관중이 꽉 들어찬 그날 그 이유는 하나였다. 경기 시작 전 전광판에 한 사진이 떠올랐다.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청년. 그 아래 문구가 떴다. 이선 밀러, 퍼레버 원 오브 어스. 6만 2천 명의 관중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3분 동안 이어진 박수는 단순한 추모가 아니라 존경이었다. VIP석엔 에단의 부모가 앉아 있었다. 멀리 뉴욕에서 온 2사람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다. 손흥민은 경기장 중앙에서 묵묵히 사진을 바라보았다. 입을 다문 채 고개를 숙였고 그의 눈가도 촉촉하게 젖어 있었다. 경기 시작 15분, 토트넘이 프리킥을 얻었다. 볼 앞에 선 건 손흥민. 관중석 어딘가에서 누군가 속삭였다. 이건 에단을 위한 프리킥이야. 공은 골문 상단 구석으로 빨려들었다. 완벽한 골이었다. 손흥민은 골 세리머니 대신 2 손가락을 하늘로 들어 올렸다. 그는 웃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에단을 떠올렸다. 관중석 어딘가에서 자발적인 노래가 터져나왔다. 이선 YOULL 네버 워크 얼론. 순식간에 그 노래가 경기장 전체를 감쌌다. 경기는 토트넘의 3대1 승리로 마무리됐다. 손흥민은 2골을 넣었고 경기 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오늘 골들은 모두 에단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진짜 전사였어요. 며칠 뒤 토트넘 구단은 에단을 위한 영구 기념 동판을 설치했다. 화이트 하트레인 입구, 가장 많은 팬들이 지나가는 곳. 동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In memory of 이선 밀러, A true 스퍼즈 워리어. Who reminded us what it means to never give up. 계절이 바뀌고 시즌이 지나도 사람들은 여전히 그날을 이야기했다. 누군가는 경기 결과를 기억하겠지만 진짜 팬들은 손흥민과 에단이 만든 그 기적 같은 이야기를 더 오래 기억할 것이다.
그건 단순한 스타와 팬의 만남이 아니었다. 꿈을 포기하지 않는 용기와 그 꿈을 지켜준 진심이 만든 진짜 축구의 순간이었다.